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 네, 오늘은 100회입니다. 와! 노래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빰빠밤빠밤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쉬연주 100회를 축하합니다. 빠밤빠밤빰 예! 네, 오늘 쉬지 않는 주둥아리 100회 특집에 나와주신 게스트분을 소개합니다. 볼빨간 지천명님, 안녕하세요. 네, 볼빨간 지천명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볼빨간 지천명이고요. 네. 저는 히미스타이자 저의 땡땡이 친구인 갑땡이 볼빨간 지천명이라고 합니다. 네, 와! 지금 많이 긴장하셨어요. 이게 볼빨간 지천명이라는 게 이게 입에 안 붙네요. 아, 그죠. 근데 저도 보통은 그냥 본명을 부르거나 그냥 만약에 실명을 부르지 않을 경우에 그냥 지천명님 이렇게 간단하게만 불러가지고 볼빨간까지 붙이니까 좀 길죠. 맞아요. 이게 입에 딱 안 붙으니까 절게 되네요. 괜찮아요. 그래도 어쨌든 학땡님 이후로 땡땡이 친구는 두 번째 게스트입니다. 학땡님은 거의 초반에 한번 나와주셨거든요. 영광입니다. 완전 좋아요. 네. 그것도 100회 특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방송 녹음을 해보시는 것도 처음이셔가지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긴장한 가운데 그냥 제 맘대로 막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오늘은 100회 특집인데 제가 이제 지천명님한테 혹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100회 특집에 나와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항상 제 방송에 게스트 나와주시는 분들이 되면 된다 아니면 안 된다를 되게 강하게 어필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지천명님은 바로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자 이제 우리 땡땡이 갑땡이 친구라는 거를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제가 원래 이제 방송에서 쓰는 이름은 히미스타인데 저도 오늘 송은이 정수리로 한번 갈게요. 그러면 이제 지천명님 정수리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럽시다. 네. 그래서 한번 해볼 거고 사실은 그냥 허울뿐인 100회 특집이라 가지고 저희 그냥 노래만 하고 축하 노래만 이렇게 하고 그냥 우리 평소에 하는 얘기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지하철에서 이제 지천명님을 픽업을 해오면서 그냥 우리끼리 일반적인 대화들 이런 거를 막 했는데 그냥 그런 거랑 비슷하게 그냥 평범하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럴게요. 우선은 100회 특집 너무 축하드리는데 네네. 너무 빈손으로 온 게 좀 민망하네요. 오늘. 지천명님이 와주신 것만으로 선물이죠. 우리 이런 사이. 저는 선물이 열심히 입을 털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 지난번에 방송에서 100회 특집 게스트가 필요하다. 근데 사실 다들 좀 친한 친구들 다 멀리 있고, 좀 제가 정말 친한 친구들은 좀 다들 내향인이어가지고, 방송에 나오는 걸 꺼려한다. 근데 사실 진짜 만약에 가까이만 있었다면, 빠송님도 좀 모셔가지고 같이 했으면 되게 재밌었을 것 같다. 거긴 또 텐션이 좋으시니까. 그죠. 네. 제주에 계시니까 제가 막 이것 때문에 오세요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좀 쉬지 않는 주둥아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빠숑님 오셨으면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지천명님이 이렇게 와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게스트 분들을 모실 때 모르는 분을 모시진 않기 때문에 항상 저희의 첫 만남이 어땠나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네. 혹시 기억이 나요? 우리의 첫 만남은 마반장이죠? 그죠? 우리 그때 정모 때 처음 본 거죠. 맞아요. 정모에서 만나가지고 제 옆에 자리에 앉아 계셨죠. 맞아요. 우리 사이에 부기가 앉아 있었어요. 부기 잘 지내나? 부기 잘 지낼 거예요, 아마.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제가 그 보틀을 하나 선물한 적이 있었는데 그 보틀이 분홍색이거든요. 뚜껑이. 근데 거기다가 수박 주스를 담았더니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린다 하고 올여름에 연락이 한 번 오고 그 뒤로는 저도 바쁘고 부기도 바쁘고 뭐 그래가지고 연락을 딱히 우리 거의 몇 달에 한 번씩 연락하는 것 같아요. 진짜 부기님을 오픈카톡 그쪽 단톡방에서 본 거 말고는 거의 한 2년 넘게 못 본 것 같아요. 그때 정모 마지막이고 그게 마지막이에요.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그 땡땡이들이 모여있는 WV 안 고독한 WV 방에서 처음 만났잖아요. 맞아요. 그 방에서 만났죠.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채팅으로 처음 인연이 됐는데 우리 마반장에서 정모를 하자라는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날 처음 만났죠. 맞아요. 사실 그 정모에 나간 이유가 이제야 말할 수 있지만 물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목적이긴 했지만 그 비보 티셔츠가 갖고 싶었어.
그래서 그때 오면 누가 비보 티셔츠를 나눔을 하시겠다고 하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분에게 나눔을 받고자 이런 좀 불순한 의도로 나갔다? 약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때 못 받지 않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죠. 그 중에 결론은. 하나를 내가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다가 저 주세요 이렇게 대놓고 말을 못하고 아. 뭐 이렇게 하다가 한 박자 늦었죠. 그래서 아. 주시겠다고 했는데 주세요 이걸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받아가신 분이 제가 셀럽5 티셔츠를 받았고. 맞아. 한 장은 누가 가져왔는지 기억이 안 나. 그때 또 뭐 이렇게 추첨을 했나 뭘 해가지고 또 다른 분이 멀리서 오신 분을 줬나? 약간 그랬는데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히미스타님, 응. 송은이 정수리님을 그때 딱 기억을 했죠. 아, 저분이 내 티셔츠 가져갔다. 근데 이제 내 거는 아니지만 사실 그 목적으로 갔지만 그래서 아, 너무 웃긴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 저분 내 티셔츠 가져가신 분 이렇게 기억을 하게 돼서 사실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오히려 좋아. 왜냐하면은 분명히 이제 지천명님은 불순한 의도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누구라도 티셔츠를 나눔한다고 하면 갖고 싶잖아요. 진짜 그쵸. 찐 땡땡이라고 하면. 갖고 싶었어. 저도 아마 비보티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면 저거 받으러 가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을 맞아. 거예요. 그때 하나도 없던 상태였어가지고 그게 지금은- 너무 탐나는 거예요. 지금은 몇 개 있잖아요. 그쵸. 그 뒤부터는 열심히 모았죠. 그죠. 저도 어찌 보면 비보의 약간 늦덕이다 보니까 음. 제가 늘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송은이를 사실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학생 시절부터. 송은이가 개그하던 맞아. 시절부터 엄청 좋아했었는데 그 입덕 부정기라고 하잖아요. 그게 20년이 걸린 거야. 너무 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정말 당당하게 항상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하는 게 송은이가 너무 좋았어. 너무 사람이 좀 사람 자체가 너무나도 뭐랄까 숨기는 게 없고 맞아. 시원시원한데 또 사람 성격도 좋고 저는 근데 사실 송은이 사람 좋아서 다들 되게 좋아하지만 저는 송은이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송은이 1집이 진짜 명반이거든요. 상상 들어있는. 진짜 항상. 그래서 저는 그 앨범이 진짜 그 당시엔 제가 진짜 음악을 하루 종일 들을 때여가지고 송은이 1집만 하루 종일 듣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야 이게 왜 안 뜨지? 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내가 진짜 코미디언 송은이도 좋아는 하지만 가수 송은이가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약간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을 했으면 조금 잘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아니야 근데 개그맨 상상이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냥 데뷔한 가수가 상상이라는 노래를 했으면 그냥 이미지상 되게 귀엽고 약간 잘 뜰 수 있을 맞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무래도 진짜 말씀대로 송은이라는 코미디언의 그 웃긴 맞아.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맞아. 근데 지금도 솔직히 그런 편견이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옛날에는 더 코미디언에 심했지. 대한 그러니까 코미디언이 노래를 낸다 그러면 저 그냥 이벤트 아니야?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몰랐던 거야. 송은이가 음악에 진심이라는 거. 맞아. 이렇게 진심일 줄 누가 알았겠어. 그쵸. 그래가지고 진짜 송은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앨범 나왔을 때 잠깐만 좋아한 게 아니라 제가 요즘은 음원 사이트를 거의 안 쓰는데 음원 사이트를 이제 결제를 매달 하던 그 시기는 최근까지도 사실은 거의 그 상상 앨범을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까지도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최근 한 몇 년 사이에는 음원 사이트 자체를 안 쓰니까 그냥 보고 싶으면 비보 들어가서 뮤직비디오 이런 거 많이 보고 그래서 저희끼리 그냥 그런 말 하잖아요. 여름인데 백수 그 여자가 나야 많이 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면 그 이진아와 송은이 김숙이 함께한 토닥토닥 크리스마스를 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 되게 시즌송이다 얘기를 하는데 저도 진짜 그럴 때 아니면 일부러 이제 은희 언니, 수기 언니 아니면 비보 식구들 노래 스트리밍 할 때 아니면 음원 사이트 거의 결제를 안 해가지고. 맞아. 저도 그때만 잠깐 결정하는 맞아. 것 같아요. 언니들 노래 나왔다? 그러면 그때 얼른 돌리고 맞아. 돌리고 그럴 때만 그때 결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상상을 듣고 있다는 게 있지. 오. 좋아요. 노래가 진짜 좋고. 근데 그 상상 앨범에 노래가 되게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정규거든요. 그러니까 상상 프로젝트이긴 한데 이름이 그냥 상상 프로젝트인 거고 안에 정규의 노래가 되게 많아요. 맞아. 근데 그 중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가 딱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랑 되게 스타일이 잘 맞는 노래.
그 심태윤이 써준 쿵이라는 노래가 있고 마지막이야 라는 노래도 있고 난 그대로인 걸이라는 노래는 은희 언니가 유튜브에서 몇 번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노래를 원래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은희 언니의 발라드 목소리를 진짜 한껏 뽐낼 수 있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해서 엄청 좋아하는데 진짜 언니가 되게 노래가 뜨지 않아서 부끄러워하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난 그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앨범 전체가 다 엄청 좋다는 좋아요. 얘기죠. 난 그대로인 걸, 맞아. 널 사랑하는 걸, 그 다음엔 곰이야. 저도 상상이랑 또 뭐 하나 좋아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오래 안 들으면 기억이 안 나죠. 그 제목이 하나도 안 나. 이게 나이 탓인지. 그냥 시대가 많이 지났잖아. 저도 어제 했던 얘기 오늘 기억 안 나고, 저 진짜 웃긴 게, 제가 방송 편집하면서 늘 내가 이런 말 했었나? 이런 게 진짜 어제 녹음했는데 오늘 기억이 안 나고, 뭐 친구들이랑도 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메모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니면은 아리까리 하면 카톡도 계속 돌려봐요. 검색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말을 했었는지. 어제, 오늘, 내일이 다 다릅니다. 좋은 습관이에요. 메모를 하는 습관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부터 계속 내가 좋아했던 노래가 뭔지 상상 이야기 나오자마자부터 아는 척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제목 보면 기억 안 나요? 보면 기억이 날 것 검색해봐. 같은데 이럴 때 또 검색해보는 거야. 네. 나 지천명님 폰에 그 은희 언니 그립톡 붙여놓은 거 너무 나는 그립톡 깨먹을까봐 못 붙이고 그냥 창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렇게 쓰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맞아요. 저도 약간 굿즈는 모아야 된다, 요런, 아껴놔야 된다, 요런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송은이 정수리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저 막 쓰잖아요. 써야 된다. 그래, 그게 맞다. 내가 땡땡인 거를 주변에 알리고 싶어도 모른다. 근데 주변 사람들 어차피 내가 굿즈를 입고 다니고, 굿즈를 붙이고 다녀도, 이게 굿즈인지 모른다. 근데 제가 워낙에 뭘 좀 잘 깨먹는 스타일이라서 정작 다른 건 다 쓰고 있는데 뭐 컵이고 수건이고 모든 걸 다 쓰고 있는데 티셔츠 입고 다니고 정말 그 시에라 컵 다 쓰고 다니고 하는데 정작 그립톡은 깨먹을까봐 제가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건 깨지면 끝이니까. 그쵸. 근데 지금 이미 저도 금이 갔습니다. 쫙 하고 갈라졌네. 근데 이게 되게 튼튼한가 보다. 금이 갔는데 생각보다 제가 많이 핸드폰을 떨어뜨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금가 있고 여기가 안 가려진 데는 다 이미 찌그러져 있는데 핸드폰 많이 떨어뜨리는 사람이 써도 이 정도 금 가는 거면 괜찮다. 되게 튼튼하다. 괜찮다라고 제가 하고 다닙니다. 송은이 1집에 나도 갑자기 찾아보자. 송은이 난 그대로 쿵하고 나도 가사가 없으면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목만 봐서는 전혀 나의 자리에 놔두고 싶은 걸 잘 알잖아요. 잘 알잖아요? 잘 알잖아요. 난 모르겠는데. 나도 제목이랑 가사랑 멜로디랑 전부 다 매치가 안 돼요. 언니 목소리 너무 좋아. 뒤에 이제 그 부분이 내가 그대를 원했던 사람이란 인걸? 약간 그 부분이 그때 한 20대였나 10대였나 그때 어릴 때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원하던 사람은 그 사람인 걸 하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거 내 얘기다 약간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송은이 노래였던 그런 저도 추억이 있었죠. 가사가 그대가 포기했던 내가 그대가 원했던 사람인걸. 뭔가 근데 되게 은희 언니가 서정적인 가사도 되게 소화를 잘해. 맞아. 잘하는데 그 코미디언이라는 그 편견 때문에. 맞아요. 그 누구랑 했지? 나이키. 나이키. 그 뮤직비디오 왜 이러세요 나이키가 다인가요? 왜 이러세요 나이키만 보시나요? 거기 수기 언니도 나오죠. 영미 언니도 나오고. 개그우먼들 그때 많이 나왔죠. 그렇죠. 나이키도 좋았거든요. 저는 그 노래도 좋아서 저는 은희 언니 멜로디는 좋았어요. 노래 자체는 되게 좋았는데 저는 원래 노래에 랩이 좀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해서 그 랩하는 멤버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그냥 언니 노래만 좋아했어요. 그랬군요. 네. 근데 그 노래도 좋아했어. 그래서 왜냐면 저도 약간 단신이기 때문에 언니랑 통하는 게 맞아, 또 맞아. 언니가 단신이고 저도 단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니가 또 더 좋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자기랑 비슷한 사람 좋아할 수 있어. 맞아. 그래서 송은이 팬들 보면 다 송은이처럼 생겼잖아. 아, 그쵸. 안경 쓰고, 안경 꼭 써야 돼. 맞아, 다들 누가 봐도 송은이 팬인 것 같아. 그런 게 있죠. 그것도 있어요. 약간 언니 하는 머리 스타일이나 언니 입는 옷 스타일이 좋죠. 괜찮아서 나도 그거 좀 따라하고 싶다 하다가 이렇게 팬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근데 저는 20년의 그 입덕 부정기를 겪고 드디어 이제 비보를 듣기 시작하면서 그전에는 그냥 송은이 나오면 볼 수 있으면 보고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제가 그때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비보 시작하고 한 1, 2년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한참 비보가 엄청 제 트위터에 엄청 이렇게 막 뜨기 시작하면서 진짜 웃기다, 진짜 재밌다, 이거 보면 정말 웃음이 절로 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가지고 나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웃기다고? 그렇게 듣기 시작했는데 진짜 제가 그때쯤에 그 우울하던 시기쯤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육성으로 웃음을 이렇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방송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역시 트위터네요.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셔서 역시 진행자구나. 감탄을 했습니다. 이게 이야기가 지금 다른 데로 노래로 막 빠지고 있었는데 다시 우리가 얘기하려던 그런 언니들과의 첫 만남에 대해서 다시 돌아간 거에 대해서 역시 진행자구나 이 생각하면서 사실은 네. 보통 잘 못 돌아와요. 오늘 아주 자연스럽게 잘 돌아왔어요. 네. 제가 맨날 이야기하다 보면 삼천포로 빠진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네. 오늘 어떻게 잘 돌아왔네요. 네. 저도 근데 같은 것 같아요. 언니들한테 빠지게 된 게 우리가 만난 거는 그때 정모에서 만났지만 비밀 보장을 듣게 됐던 계기가 저도 그 시기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예요. 그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시기이고 오죽하면 이제 내가 계속 살아야 되나? 이게 막 삶과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너무 이 직장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하니까 약간 말하면 번아웃 이런 게 온 거죠. 그래서 막 12층 창문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떨까까지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와서 그때 이제 막 심리 상담 받고 이러면서 조금 깨달은 게 직장을 그만두면 되는데 내가 왜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약간 언니들 비보TV 들으면서 숙 언니가 야 그냥 때려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래 내가 왜 여기서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때려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었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내가 약간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될 정도로 약간 심각한 상황인데 사실 친구나 가족한테 말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언니들한테 얘기를 해도 언니들이 야, 뭐 직장 때문에 왜 스트레스를 받아? 때려쳐? 약간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고 언니들은 약간 항상 내 편을 들어줄 것 같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혼자 자취할 때였으니까 혼자 있을 때 약간 집에 오면 외로움이 느껴질 때 틀어놓으면 누가 옆에서 내 얘기, 나 또 알아주는 얘기, 우리 사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언니들한테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막 티셔츠가 있다 그러고 근데 그거를 다시 듣기로 다시 듣고 매번 본방을 들었던 건 아니라서 나중에 알게 된 거 티셔츠가 있었다는 걸 지나고 나서 저도 초기 때 티셔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초반부터 그냥 내가 꾸준히 들었으면 이걸 알았을 텐데 다시 듣기로 듣다 보니까 근데 이 비밀 보장이 특징이 사람들이 다시 듣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을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를 듣다 보니까 내가 놓친 티셔츠가 몇 개인가 약간 이런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맞아. 그래서 정모를 그때 사람들 만나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티셔츠 목 주고 나갔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그 문제의 마반장 티셔츠 다시 티셔츠로 돌아갑니다. 티셔츠로 돌아왔어. 우리가 정모날 어떤 마음가짐으로 티셔츠를 받아야겠다라는 마음가짐 외에 뭔가 우리가 도착했을 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정도의 친밀감으로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래 제 성격상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분야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그냥 그 새로운 사람들 만나러 간다는 게 우선은 제일 좋았고 우선 도착하자마자 다들 비보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게 그것만 계속 눈에 보이는 맞아. 거죠. 저런 티셔츠도 있고 이런 티셔츠도 있고 그리고 그 더 땡스라는 맞아요. 그 팬카페가 있는데 그 팬카페에서 만든 티셔츠가 또 따로 맞아요.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봉도 있고 맞아요. 이거 완전 아이돌이잖아. 그래서 봉이 있다니. 그래서 그 땡봉이라고 하는 그 봉도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아쉽다. 정모를 좀 일찍 참여를 했다면 막 그래서 그동안에 제 자신에게 좀 일찍 알았다면 그래서 후회를 하겠지만 그 뒤부터 열심히 모으자는 생각에 비밀보장 콘서트도 가서 비보쇼에도 가서 열심히 사 모았죠. 제가 봉도 모으고 티셔츠도 모으게 된 거는 우리 송은이 정수리님 덕분이라고 제가 우선은 다 송은이 정수리님 덕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정수리님 하면 돼요. 이게 너무 길잖아. 볼빨간 지천명님, 송은이 정수리님. 이게 적어놔야겠어. 지천명이 내 이름이고 정수리가 나고. 예, 우리 히미스타님이 정수리님. 예. 근데 이번에 진짜 그 수박 주스 은희 언니가 갈아주는 거 그거 갔는데 저는 진짜 점심시간에 후딱 갔다 후딱 온 거라서 언니랑 되게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잠깐이잖아요. 그쵸. 줄도 많이 서 있었고 사람들도 진짜 많은데 많았어요. 나 혼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주스 만들어주는 잠깐 동안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야 되잖아. 근데 나는 말보다도 일단 송은이 정수리 그 풀카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웃긴 게 제가 송은이 정수리만 챙겨가면 되는데 나는 약간 공평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김숙 보조개도 같이 가지고 갔어. 그랬더니 언니가 처음에는 송은이 정수리만 보고 남들한테 보여준다고 뒤집었는데 뒤에 김숙 보조개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송은이 정수리는 아이디시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뒤집어가지고 김숙 보조개가 나오니까 아이디가 2개예요? 둘 다 쓰고 있습니다. 저 공평한 걸 좋아하니까. 근데 보조개님은 약간 제가 생각해도 입에 좀 안 붙고 그냥 저는 정수리가 좀 잘 붙는 것 같아요. 맞아. 정수리가 입에 붙어요. 정수리는. 처음으로 언니한테 직접 사인을 받으러 갔을 때 이름 뭐라고 적어줄까요? 라고 하길래 언니 혹시 2개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히미스타로 부탁드리고 하나는 송은이 정수리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하필 정수리? 이러길래 언니 정수리는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 뒤에도 우리가 하남 스타필드에 은희새끼 팝업도 같이 갔었고 했잖아요. 맞아. 언니가 이 송은이 정수리 풀카를 여러 번 보셨는데 자꾸 부끄러워서 그런지 모른 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도 자꾸 모른 척을 하시길래 여러 번 보셨잖아요. 이러면서 내가 막 찡찡거렸거든. 그랬더니 이제 아이디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너무 웃겨가지고 저는 진짜 그 송은이 정수리라는 닉네임을 완전 꽂혔던 게 122회인가? 비밀보장 방송 중에 이제 송은이 정수리가 굉장히 히트했던 회차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은희 언니랑 수기 언니랑 둘이서 투닥투닥거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거는 유튜브 짤로 봐도 영상으로 봐도 너무 재밌어요. 그 수기 언니가 냄새 맡고 찡그리는 표정은 아주 압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까지는 닉네임이 별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있어도 그냥 희미로 계속 썼기 때문에 저는 그냥 희미라는 이름이 본명보다 더 많이 쓰이는 닉네임이라서 그냥 희미로 아마 들어가서 땡방에서도 되게 조용히 있었을 거예요. 튀지 않게 조용히 그냥 약간 관찰하는 느낌으로 있다가 나 이 방송을 듣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나의 닉네임 혹시 정수리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유니크한 걸 좋아하거든요. 네. 중독되면 싫잖아. 그래서 없는 걸 보고 송은이 정수리로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대화를 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김숙 보조개는 사실은 저희 언니 닉네임인데 제가 처음에 땡땡이 친구가 없으니까 그 공방을 가야 되는데 나 혼자 가기가 조금 그런 거예요. 제가 외향인이긴 하지만 그 이미 구축되어 있는 팬덤 안에 들어갈 때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 이렇게 팬덤에 대한 예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덕질도 예절이 있어요. 매너가 있기 때문에 제가 혼자 가서 들쑤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언니가 좀 차분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좀 잡아줄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낯설기도 하지만
언니가 옆에 있으면 좀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언니를 꼬셔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이후로 언니가 NCT 이벤트를 간다 그러면 같이 가지고 저희는 좀 약간 덕질을 공유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네. 이제 언니가 저를 먼저 이제 같이 가줬는데 그때 이제 셀럽5 안 붙는 삽니다 할 때 이제 최초로 제가 오프라인을 뛰기 시작한 거예요. 안 붙는 삽니다도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나 되게 늦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셀럽5 안 붙는 삽니다가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오프를 뛰고 오프에서 이런 사람들이 땡땡이구나 하면서 얼굴도 보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첫 시작이었군요. 오프는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 약간 오프에서 갑자기 막 아는 척 하면은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사람들이. 그쵸. 그래서 온라인에서 땡방에서 먼저 이렇게 막 조금 존재감을. 제가 수다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잖아요. 수다 떠는 거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기 때문에 엄청 막 은희 언니 너무 좋아하고 막 이렇게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조금 변질이 되긴 했는데 땡방에서 정말 언니들 얘기를 엄청 많이 할 때였어요. 그래서 정모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고 이런데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몇 명의 주도하에 너무 사적인 공간이 되어버렸다. 맞아.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가 원래 기존에 만났던 그 땡방 같은 경우에도 되게 활발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사담도 많이 하고 언니들 얘기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송은이 얘기를 하고 김숙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사담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맞아요. 네. 전 그래서 그 방을 나오게 됐죠. 나왔어요? 네, 아예 나왔어요? 아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학생님이 만든 거 들어왔어? 거기도 안 들어갔어요. 거길 들어와. 거기 생긴 줄 몰랐어요. 진짜요? 제가 나중에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네. 거기 들어오면 거기는 사담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뭐 한마디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길어지면 잘라. 약간 그렇게 아니, 생각을 하고 만든 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땡방에서 막 엄청 채팅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약간 내적 친밀감을 올려놓은 다음에 오프라인을 뛴 거죠. 그래서 안 붙는 삽니다. 네. 그리고 저 좀 약간 계획적인 게 저는 어딜 가나 좀 튀어야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시잖아요. 관종이잖아요. 그래서 저 비보에서 뭐 촬영한다고 하면 V하고 저 많이 내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그날도 어떻게든지 간에 송은이 정수리라는 나를 좀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언니랑 좀 일찍 도착을 했어요. 저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조금 약속 시간에 일찍 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시간이 한 1, 20분 남아있는데 이거를 그냥 놀리기에는 좀 무료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안 붙는 삽니다 노래 가사 중에서 여봉봉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디지털 미디어 시티 근처에 있는 모든 편의점을 털어서 봉봉 음료수를 다 쓸어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날 참석했던 땡땡이들 전원한테 봉봉을 나눠주면서 우리 나중에 들어가서 사전 녹화할 때 봉봉 이거 들자고 아이디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방송에 얼핏 나오긴 했지만 확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는 그런 식으로 저를 어필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계획적이죠. 저도 굉장히 진짜. 불손한 맞아요. 우리 그때 그래서 그 마반장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그때 우리 있는 메뉴 다 먹지 않았어요? 감자탕, 그쵸. 삼겹살, 없는 메뉴도 먹었어요. 비칼, 없는 메뉴가 만두전골이었어요. 맞아. 만두전골은 원래 마반장에는 없는 메뉴고 원래 마마송이라고 그 마반장 언니가 노래방. 그 술집 노래를 부른다기보다 노래를 틀어주는 약간 그런 술집을 하셔가지고 지인들도 되게 많이 오시고 저도 저희 언니랑 마마송을 갔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또 방송에서는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땡방에서는 했을 거예요. 제가 저희 친언니하고 마마송을 갔어요. 이제 거기 술 먹는 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술을 많이 못 먹기 때문에 맥주 한 잔 정도밖에 못 먹고 저희 언니가 맥주를 좋아해서 내가 많이 못 먹으니까 언니가 술 많이 먹어가지고 좀 매상 좀 올리자. 그러니까 돈은 내가 내니까 저 항상 덕질 이렇게 하거든요. 돈은 내가 낼 테니까 일단 좀 많이 먹어라. 그래가지고 우리 메뉴도 둘이 간 거 치고 되게 많이 시키고 우리가 천천히 오래 많이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시켜가지고 막 언니 노래 너무 좋아요 이러고 있는데 그 조금 한 테이블 건너 쪽에 약간 나이가 조금 있으신 남자분들이 앉아 계셨는데 갑자기 마반장 언니가 얘네들 은희 팬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언니 쌩 모르는 사람한테 왜 갑자기 은희 팬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나. 그래서 나는 이 언니 선 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마반장 언니랑 은희 언니랑 둘이 동창이잖아요. 네네. 학교 선생님이셨던 거야. 그러니까 마반장 언니가 선을 넘은 게 아니라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 담임 선생님이셨던 분들이 와서 술을 한잔 하시는데 은희 팬들이야 하고 되게 선생님들한테 자랑을 그렇지, 한 해야지, 거였던 거야. 해야지, 자랑해야지.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조금 내향적인 분들은 뭐 이렇게 감추는데 저는 은희 언니 팬이에요! 혼자 또 신나가지고 저 은희 언니 좋아해서 왔어요! 이러면서 엄청 티를 냈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좋아하셨겠다. 그죠. 우리 은희가 이렇게 또 유명해가지고 팬들도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저는 제 만족감도 있지만 뭔가 내 연예인이 어디 나가서 어깨 좀 올리고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역시 덕질도 해본 사람이 이게 한다고 일기 1세대 아이돌에 대한 이게 있으시니까 저는 믿고 우리 정수리님만 따라갑니다. 자, 이거 믿고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또 하나의 또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비보쇼 처음 갔을 때 기억나시나요? 우리 그때 이제 굿즈를 사야 되는데 맞아요. 저하고 자 정수리랑 지천명이랑 네. 햄땡이랑 그다음에 지천명 동생이랑 이렇게 4명이서 우리가 비보쇼를 같이 갔었죠. 맞아요. 근데 그날 우리가 굿즈 사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었고 아마 콘서트 1시간 전이었나? 이게 그 정해져 있었고 5시. 그쵸 1시간 전에 우리가 5시에 만났고 아니야 우리는 일찍 만났고 네. 그때 그 햄땡이님 KTX 시간이랑 이런 것 좀 이렇게 약간 조율해가지고 우리는 오로드를 갔다가 비보쇼를 갔지. 그래서 되게 일찍 만났네 우리 막 12시 1시 맞아요. 맞죠? 우리 다들 기억이 지금 지우개가 되고 있네. 근데 그 시간이 굿즈 오픈 시간이 딱 그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맞아 제가 그때가 아주 이 정수리님을 따라야겠다, 믿고 따라가야겠다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죠. 그 전까지는 역시 덕질은 해본 사람이 잘 아는구나 하고 이런 믿음이 그런 게 살짝 있긴 했지만 그 뒤부터는 역시 내 친구 정수리 내가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겠다 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 비보쇼의 굿즈를 사게 된 그 일이 있었죠. 근데 사실 저도 1세대 아이돌 팬이고 멤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도 오프라인 활동을 하고 했지만 약간 30대가 들어오고 나서는 저도 덕질 많이 죽었어요. 그냥 옛날에 했던 쪼가 있어가지고 조금 저는 그게 있거든요. 뭐든지 내게 확보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자. 이게 딱 정확한 철칙이기 때문에 그날도 그거였어요. 분명히 우리가 5시에 굿즈 오픈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로드에서 일찍 만나서 차 마시고 어로드 구경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식사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게 식사를 하고 굿즈 줄을 설까 굿즈를 사고 식사를 할까 뭐 요런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제가 되게 좀 우리가 이거를 수요에 대해서 그러니까 땡땡이들이 그 덕후들도 있지만 일반인들도 많기 때문에 맞아. 이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일찍 와서 줄을 설지 아니면 딱 맞춰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일찍 가 있자. 처음이기 때문에 일찍 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멀리 가지도 않고 다른 땡땡이 분들은 거의 안에 막 카페 들어가 계시거나 다른 데 가 계시거나 이랬는데 저희는 딱 그 굿즈 천막 바로 옆에 보도블록에 앉아가지고 진짜 웃겼죠. 정말 저 쪼르름이 앉아가지고 이제 오픈입니다 하면 딱 가서 바로 줄 서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기다리고 있잖아. 맞아. 근데 5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 어떤 분들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라인에 막 들어가서 카드를 꺼내서 맞아. 결제를 하는 거예요. 한 2명이었나 3명? 아니 한 3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 그분들이 먼저 들어가서 결제하는 걸 보고 근데 그게 우린 좀 황당한 거지. 맞아요. 그래서 뛰어갔죠 저희도. 그래서 일단은 그들이 결제까지 하는지를 지켜봤어야 됐고 왜냐면 우리는 5시라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야. 그날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규칙은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쵸. 저 사람들이 결제를 안 하고 줄만 서는 거면 우리도 가서 줄만 서면 되고 만약에 저들이 결제를 하면 우리도 결제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오픈이 되어버린 거니까. 맞아. 그리고 이제 그 굿즈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열어준 거니까 이게 공식이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뒤에 가서 줄을 섰는데 결제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굿즈 부스에서 결제를 해주던 사람들이 잘못한 거였어. 그쵸. 네. 그게 시간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오니까 그냥 받아준 거야. 맞아. 근데 사실 그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던 이유가
티셔츠를 너무 갖고 싶었고 그 봉도 갖고 싶었기 때문에 밥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맞아. 그걸 가져야지 밥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맞아. 그 근처에 있었는데 거기서 저는 전혀 이상한 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5시 오픈인데 누가 저기 가서 뭐 물어보네? 결제를 하네? 그래서 결제해도 되나봐? 이렇게 저는 해맑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정수리님 덕분에 알게 됐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정수리님이 얘기했는데 정확히 그 말대로 나중에 문제가 됐죠. 이게 나중에 5시 오픈이라 했는데 이미 그 전에 오픈이 된 이유가 뭐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한정 수량이었기 때문에 수량도 모자랐어. 그래서 우리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언니 좀 넉넉하게 맞아. 찍으시라고. 손 너무 작다고. 근데 이제 언니들 입장에서는 노래 내달라 그래서 노래 내줬더니 듣지도 않고 뭐 판매해달라 그래가지고 판매해줬더니 뭐 다 나가지도 않고. 맞아. 그러니까 언니들은 나름대로 상처를 받으셨던 거야. 그래서 굿즈가 이렇게 많이 팔릴지 모르고 이거를 되게 적은 수량을 만드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콘서트 오는 인원만큼은 그 좌석만큼은 했어야 된다. 인당 2개씩 사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최소로 잡아도 그 좌석 수만큼은 했어야 되는데 한참 모자라게 했죠. 언니들도 처음이라서 잘 그쵸. 몰랐던 거야.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비보쇼 맨 처음에 최초로 하려고 했던 비보쇼가 무산이 되면서 맞아, 코로나로 무산됐죠. 코로나로 무산이 되면서 전 진짜 온라인 비보쇼 보면서 막 이랬는데 제가 진짜 그때 내가 찐 땡땡이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코로나로 집에 갇혀 있으면서 제가 그때 내가 혼자 사는 집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니라 엄마 집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컴퓨터도 없고 진짜 버벅거리는 문서용 노트북 하나 있었거든요. 진짜 느려요. 근데 내가 그걸 켜놓고 보겠다고 엄마랑 언니랑 다 뭐 먹을 거 사러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갔다 와. 나는 이거 봐야 된다고. 앉아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울고 짤고 난리를 친 거야. 나는 난 진짜 찐 땡땡이가 되었구나. 맞아. 근데 또 그때 코로나 얘기로 다시 가면 그때 언니들이 콘서트가 취소됐지만 그 아예 콘서트를 취소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해준 게 다른 가수나 이런 다른 연예인들이 또 하게 그렇게요? 된 계기가 된 거죠. 언니들이 그래서 언니들이 진짜? 그 코로나 시대에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하게 된 그 최초 시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리스펙하는 게 언니들이 모든 걸 다 한 발씩 앞서가는 맞아. 그런 팟캐스트, 1세대. 온라인 콘서트 이런 것도 언니들이 시작을 하게 됐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제가 사실 오늘 지천명님 모시러 가기 직전까지 뭘 보고 있었냐 하면 그 조동아리라고 김용만이랑 지석진이랑 김수용이랑 유튜브를 하나 팠어요. 근데 거기에 에피소드 2에 아마 은희 언니가 지금 게스트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다행이네요. 비보 사무실에서 은희 언니 사무실에서 아마 찍은 것 같아요. 그 배경 보니까. 거기 보면은 그런 자막이 나오거든요. 뭐 팟캐스트 1세대? 아니다, 유튜브 1세대? 뭐 하여튼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연예인 팟캐스트도 1세대 맞는 거야. 그쵸. 그리고 유튜브도 되게 일찍 시작했잖아요. 맞아. 좀 호응은 좀 적었을지라도 어쨌든 유튜브도 거의 뭐 처음 시초였던 느낌도 있고 그리고 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콘서트 와,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붙이고 어떻게 그걸 그렇게 했겠어. 그거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 나는 심지어 그때 신청도 안 했지만 나중에 그렇게 자석 하나에다 붙인 거 보는데 닭살이 막 돋더라고. 감동. 제가 진짜 여기서 또 하나 비밀을 얘기해주자면 하도 여기저기서 얘기를 해가지고 비밀은 아니긴 한데 다들 생각했을 때 의외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저도 그때 비보쇼 티켓팅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첫 영상이 비보쇼 티켓팅 망한 영상 그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티켓팅을 했는데 당연히 광탈하지. 광탈을 하고 이제 망했어요라는 썰을 풀었어. 그리고 나서 저는 어떤 생각이었냐 하면 전 약간 그 첫날 티켓팅을 성공을 못하면 그냥 취켓을 한다. 맞아. 이게 그냥 되게 공식이에요. 지금은 인터파크가 취켓 시간이 바뀌었는데 인터파크는 취켓이 그 다음날 그러니까 다다음 날에 새벽에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취켓해야지 뭐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보쇼 광탈하고 취켓해야지 했는데 사실 취켓도 쉽지 않았어요. 자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취켓도 계속 실패하고 있는 와중이었고 근데 또 저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암만 유명하고 사람이 몰리는 콘서트여도 마지막 티켓 취소
기한이 있잖아요. 아, 그쵸. 그 한 2, 3일 전부터 음,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하는 티켓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는 계속 새벽에 티켓을 실패하다가 어느 정도 하고 나서는 안 되겠다. 그냥 콘서트 한 2주, 3주쯤 전에 그 취소되는 표를 예매 대기를 걸어놨다가 그걸 주워야겠다. 해서 결론적으로 그 온라인 비보쇼의 의자에 제 이름이 없어요. 없습니다. 아. 네, 다들 저기 네 이름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없습니다. 티켓이라서. 근데 저는 아예 그냥 하질 못했어요. 왜냐면 내가 그 마지막에 취소되는 표를 주워야지 라고 했을 때는 이미 콘서트가 중단, 이제 취소를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의견이 나온 상태였어가지고 저는 이제 허무하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티켓을 했던 게 다 이제 무산이 된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어쨌든 이거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너무 감동적이었어. 그래서 나는 찐땡땡이가 된 계기는 언니들의 진심,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언니들 웃기고 재밌고 사람들 마음 잘 보듬어주고 다 좋은데 언니들이 진심으로 했다. 그게 되게 좀 입덕부정기 20년을 뛰어넘을 만큼 마무리하는 찐땡땡이로서의 길로서 들어갔다. 그쵸. 수기 언니가 맨날 도망갈 거다. 나는 여행 갈 거다, 떠날 거다 하고 그리고 한 달을 쉬었다 그러는데 그 쉰 기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다시 또 돌아와서 쉬긴 했었나? 그거 쉬긴 했었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동안 녹음한 걸 언니가 다 내보냈으니까 우리는 신주도 몰랐을 정도로 그게 매주 할 수 있는 게 물론 히미스타님, 우리 정수리님도 매주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게 진심인 것 같아. 매주 꾸준히 하는 거 계속 이야기해주고 맞아. 우리 이야기 들어주고 언니들 이야기하고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진짜 너무 웃긴 거는 수기 언니가 초반에 정말 농담식으로 저는 팟캐스트 하려고 전화번호 수집하고 있어요. 맞아. 제가 TV 방송하는 거, 프로그램 많이 하는 거 전부 다 비보에 전화 연결하려고 한다. 근데 처음엔 그것도 농담인 줄 알았어요. 맞아. 근데 진짜더라고. 그래서 어디 프로그램 하나 새로 나갔다 오면 무조건 거기 나오는 사람하고 연결이 되니까 이거 진짜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컨텐츠를 비보의 그 구조 자체가 되게 웃긴 게 뭐 은연이 수기 언니가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들어간다 아니면 좀 최근에 친해진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작가진들이 먼저 발빠르게 그거에 해당하는 맞아. 사연들을 잘 골라가지고 전화 연결을 미리미리 다 섭외를 해놓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어쩐지. 언니들이 그냥 전화 걸어서 걸리면은 받는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느낌인데 요즘에는 약간 은연이가 멘트 치잖아요. 연결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연락을 해놨대요. 라고 하면서 연결하는 맞아. 거야. 요즘은 좀 준비가 돼 있는 경우가 조금 좀 바쁘신 분들한테 전화 연결을 하다 보니까 함부로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예의를 차리시는 옛날에 친한 사람들 막 했다고 하면 맞아. 이제는 조금 그래도 조금 바쁘신 분들하고 연락하려니 근데 저도 약간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야 너 게스트 좀 나와 약간 이런 느낌이고 좀 해줘 약간 이런 느낌이다가 이제는 게스트에 대한 예의를 좀 차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밥은 처음부터 다 사주긴 했지만 뭔가 모시러 가고 밥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 것도 최소한으로 제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예의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페이를 턱턱 드릴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제가 아직까지 이제 월급도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 가지고 월세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식사 대접밖에 못 해주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흔쾌히 나와주시는 게 또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로 돌아와 버렸네. 히미스타의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협업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 게스트에게 줄 수 있게 협업 부탁드려요. 맞아. 광고 부탁드려요. 근데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100회라는 걸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 진행자분들은 그래도 뭔가 사회적으로 조금 뭐 작가라든지 아니면 인플루언서 같은 그런 지위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뭐 SNS 같은 거 보면 제가 팔로잉 하는 게 더 많고 팔로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취미로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내 그냥 수다를 떨고 싶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뭐 협업이나 이런 게 들어올 리가 없지.
약간 그니까 영향력이 있어야 광고가 들어오는 건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합방 같은 느낌? 그런 거 좀 들어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수다만 떨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뭐 바라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제 이제 엔딩 멘트에는 꼭 들어가 있는 될 때까지 한다. 그럼요. 합시다. 그리고 요즘은 책도 아무나 다 내는 시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요새 그 뭐 챗 GPT로 책 내는 방법 이런 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한번 수강을 들어봤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근데 어쨌든 콘텐츠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 맞아. 근데 저는 콘텐츠라고 하면 솔직히 제가 방송을 하면서 주로 많이 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 뭐 송은이, 김숙 얘기 아니면 맨날 오로드 같다는 얘기하고 아니면 제가 원래 인디밴드를 되게 좋아했었으니까 맞아. 지금 시대의 인디밴드는 사실 잘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팀도 이제 거의 다 해산을 해서 활동을 하지 않는 팀들이 많고 약간 2000년대, 2004년, 2005년 이때 인디밴드들 얘기를 하자고 하면 정말 끝도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백투더 2004, 백투더 2005 뭐 이 정도까지 하면 그때쯤에 이제 덕질에 대한 얘기 그런 걸 하면 되게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해도 끝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초티 팬이기도 하기 때문에 덕질 얘기 말고는 사실은 제 방송이 거의 덕질 얘기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랑 협업을 하신다면 뭐 덕후의 소양 뭐 이런 거 덕질을 어떻게 하게 되었나 뭐 이런 거 근데 요즘 덕질은 사실 저도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좀 어려워요. 잘 요즘 애들의 덕질을 잘 못 따라가겠어. 그래서 제가 그 포카 있잖아요. 포토카드 그런 거 들고 예절샷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우리도 옛날에, 뭐, 문희준 생일 때, 문희준이 생파를 하긴 했지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또 별개로, 그 술집에 모여가지고, 이제 사진 막 꺼내놓고 사진 찍고 이런 건 했었지. 근데 그게 예절샷이라는 이름이 붙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요즘 덕질은 사실 좀 못 따라가겠는 것도 있긴 있어요. 약간 그쵸. 뭐 스트리밍 같은 것도 나도 진짜 그 아이돌 편지를 마지막까지 했을 때도 스트리밍 하고, 그게 또 스트리밍 리스트를 구성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하고 했었어요. 뭐 1위 만들기 이런 것도 막 투표하기 이런 것도 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한 차원 높은 지금은 이제 뭐 버블이라든지 맞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나의 연예인과는 조금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은희 언니랑 만나서 얘기하면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감은 조금 있어야 된다. 너무 격없이 하면 그것도 약간 조금 덕질에서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선을 넘는 거다.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딱 정말 공식적으로 주어진 토크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는 언니랑 재밌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외에 내가 뭐 일부러 따라 붙는다거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출근길 퇴근길도 안 가요. 그거는 공식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물론 출근길 퇴근길을 반드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제 기준에서는 그거는 공식 루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즐기진 않아요.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가서 그러니까 언니 사랑해요 좋아요. 이런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너무 사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우리 그러고 보니까 비고쇼 때, 언니 퇴근길 기다리지 않고, 우리는 뭐 먹을까 이런 거 생각하고. 우리는 일단, 갑땡이들이, 다들 이제 나이도 있고, 먹지 않으면 활력이, 에너지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쵸. 우리 그때도 굿즈를 사고 밥 먹을까,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살까 했을 때도 사실은 배가 고파서 밥을 먼저 먹을 수도 있었지만 그쵸. 그때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굿즈의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굿즈를 확보를 하고 밥을 먹기로 하자. 맞아. 그래도 어쨌든 근처에 뭐 있는지 식당 같은 거 알아봤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우리 앞에 먼저 결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다면 결제를 하자. 일단 우리 거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바로 샀죠. 이 사태가 되게 심각한 상황이긴 한데 일단 저희는 앞에 결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까방권은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저희는 뒤따라 가는 거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기다리다가 결제하네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순서대로 다 같이 굿즈를 사고
나와서 땡방에도 이제 굿즈가 오픈이 되어버렸다.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지천명님이 저를 믿게 되었다는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아직 우리 거 확보도 안 됐고 이게 진짜 결제를 만약에 첫 번째 사람 결제했는데 지금 하면 안 된대요 하고 중단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거를 먼저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오픈이 되어버렸어요 라고 말을 해줘도 해주는 거야. 근데 정말 우리 너무 쿨했던 게 각자 사고 싶은 굿즈를 하나씩 다 사고 나서 나와서 정리 착한 다음에 밥 먹으러 가자. 진짜. 정말 세상 쿨해서 그 전까지는 어떡하지? 어떻게 해요? 언제 되는 거 해도 돼? 막 이랬다가 다들 아무 말도 없이 사진 찍고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메뉴도 되게 많이 시키지 않았어요? 네, 정말 4명이 가가지고 맛있었어. 정말 테이블 가득히 시켜가지고 되게 튼실하게 많이 먹고 그쵸. 그리고 되게 편한 마음으로 너무 편한 마음으로 카페까지 가서 맞아요. 카페에서도 많이 먹고 아주 맞아. 그 전까지는 소화가 안 됐었는데 어. 그 뒤부터는 소화가 너무 잘 되는 거죠. 맞아. 너무 재밌어.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었구나. 드디어 비보 티셔츠도 갖고 봉도 가졌으니까 세상이 다 내 거가 된 맞아, 느낌? 맞아. 비보 씨 안 보고 집에 가도 괜찮을 것 같은. 그건 아니야. 그건 역시 단호해. 네. 그때 도파민이 아주 뿜뿜. 높게 체크되었던 그런 시기였죠. 맞아요. 진짜.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비보쇼를 그날 처음 이제 느꼈죠. 맞아. 처음이었어. 지천명님 그때 이틀 다 왔었나? 저는 그때 하루만 갔었죠. 하루? 그 동생 표를 사느라고 그때 알게 된 게 동생 표는 사줄 필요가 없다. 내가 2번 가는 게 낫다. 근데 아마 지천명님도 그때가 처음이고 맞아요. 그랬기 처음이니까. 때문에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 맞아요. 왜냐면 예전에 한번 컬투쇼를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같이 갔더니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 컬투쇼는 부담이 없는 게 우리는 약간 언니들의 서사라고 해야 되나? 처음부터 다들 정주행을 하는 이유가 이게 엘레나가 어떻게 바뀌고 맨 처음에 쑥가이드였는데 맞아요. 그 서사를 아니까 우리가 계속 정주행을 하게 되는 것처럼 언니들이 약간 조금 처음부터 알고 싶다. 그 중간에 들어가면 모르는 게 있으니까 맞아. 그런 건데 거기 컬투쇼는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 노래를 몰라도 뭐 컬투쇼의 이름을 몰라도 상관없는 그냥 웃다가 그냥 나오는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약간 비보쇼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컬투쇼 느낌으로 그냥 웃다가 나오는 시간이구나 했는데 웬걸 이거는 비밀 보장을 들어야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언니들에 대해서 그 웃기는 포인트는 이 비밀 보장을 듣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아쉬웠던 거는 첫날 언니들이 약간 긴장을 하셨었나? 맞아. 그래서 첫날 이제 뭐 물론 공연 너무 좋았지만 2번째 공연이 더 좋았다는 얘기를 듣고 굳이 공생표를 사면서 2장 살 필요 없고 다음부터는 내가 혼자 2번을 가야겠다. 올콘을 해야겠다.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올콘을 했죠, 제가. 좋죠. 예. 그게 2023년 비보쇼가 첫날보다 둘째 날이 더 좋았다고 했던 게 첫날 언니들이 긴장해서 포토타임을 놓쳐버렸어요. 그게 제일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 땡땡이들이 다 말 잘 들으니까 사진 안 찍고 다들 핸드폰 집어 넣어놓고 카메라 안 들고 되게 재밌게 즐기고 있었는데 언니들이 포토타임을 깜빡하는 바람에 마지막까지 사진 한 장 찍지 못하고 온 땡땡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틀을 갔기 때문에 둘째 날은 언니들이 포토타임에 대한 얘기를 해줘가지고 열심히 찍었는데 그쵸, 플랜카드 들고 찍었죠. 그러니까 첫날만 오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뭔가 건져가지 못하셨죠. 그게 너무 아쉬운 거. 언니들하고 뒤에서 이렇게 물론 제 정수리만 나와도 제 머리카락만이라도 같이 찍고 싶은 그 마음이 맞아.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쉬웠죠. 맞죠. 근데 이게 조금 웃긴 게 언니들도 첫 콘서트이지만 땡땡이들도 사실 이게 익숙치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진짜 계속 얘기하는데 은희 언니 앞에만 가면 우리 스타필드 가서도 그랬어요. 맞아. 뚝딱거려. 나 분명히 언니한테 이 말 하고 싶었는데 뚝딱거리는 거예요. 평소에 저는 굉장히 아까도 막 단호하게 딱 얘기를 하고 뭐 할 얘기 있으면 다 하고 이러는데 언니 앞에만 가면 나는 오들오들 떨면서 언니 너무 막 설레어요. 너무 좋아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번에 제가 이제 은희 언니가 말아준 그 수박 주스를 먹으러 갔을 때도 그 돌림판을 돌려서 게임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아니 분명히 이 동그란 돌림판에 바늘이 꽂혀 있으면 돌림판을 돌리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나 이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 응. 내가 뭐 예능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이거는 당연한 안 해봐도 판을 돌려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거기서 너무 긴장을 한 거야. 뚝딱거린 거야. 아, 정말? 바늘을 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바늘에 손을 대니까 다들 그 판을 돌려야 된다고 막 웅성웅성 막 스태프님들이랑 줄 서 계신 분들이랑 웅성웅성. 근데 은희 언니는 수박 주스를 말다가 뭐라고 이러면서 어떻게 놓으신 거야? 이러면서 다시 이제 바늘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제 판을 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언니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죄송해요, 이런 이벤트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이벤트를 자주 했어야 되는데 언니는 맨날 이게 다 자기 탓이라고 이렇게 약간 하는 경우가 있어. 아니야, 근데 사실 언니 이 정도면 진짜 솔직히 개그우먼들, 코미디언들이 이 정도 오프라인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나는 많지 않다고 그쵸, 생각을 해요. 팬덤이 작기도 하고. 근데 땡땡이들이 사실은 아까도 구찌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일반인 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막 덕질처럼 막 너무 사랑해 이렇게 하고 막 몰려드는 팬들은 잘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사실 뭐 팬미팅을 하더라도 뭐 얼마나 올지 가늠이 안 되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비보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컬트쇼 보듯이 그냥 일반인들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요즘에 언니들이 막 비밀보장 안 듣는 사람들이 모르는 에피소드가 나오면 아 이런 흐름이에요 라고 약간 설명을 해주긴 하잖아요. 두 번째 때는 해주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약간 일반인 팬들이 또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인이 좋아하는 송은이 김숙이 되다 보니까 좀 약간 언니들도 우리들도 이 가늠이 안 돼가지고 그쵸. 서로를 약간 어느 정도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갔을 때도 얘기했지만 정수리님이 뭐라 그랬냐면 일반인이라 예상이 안 된다. 우리가 생카를 처음 갔을 때도 두 번째 비보쇼 때 생카 갔을 때도 생카 아니고 기념 카페. 기념 카페. 그러니까 비보쇼 기념 카페. 그쵸. 그 비보쇼 기념 카페를 갔을 때도 예상이 안 된다 했던 게 일반인이라 이게 덕질하는 사람들은 예상이 되는 게 무조건 일찍 가면 되니까. 그쵸. 새벽이든 전날이든 무조건 일찍 가면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언제 올지는 예상이 안 된다 했던 게 그게 언니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맞아. 이게 완전 덕질하는 사람들이면 얘네 또 몇 명은 몇 시까지 오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텐데 일반 사람들이라 그리고 언니들이 맨날 하는 게 그 말 하잖아요. 샤이 땡땡이들이라고 멀리서 맞아. 얘기하고 작가 땡땡이도 종방할 때 이제 저 땡땡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더 언니들 좀 가늠이 안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도 사실 이렇게 우리처럼 좀 약간 덕질처럼 덕질을 하는 땡땡이들이 이제는 비보쇼 2번 거치고 뭐 기념 카페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부르키숙, 그 다음에 수박 크러쉬 이런 이벤트들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는 조금 가늠이 돼요. 처음에 부르키숙 이벤트 언니가 부르키 20개 주신다고 했을 때도 가늠이 안 되는 거야. 나는 퇴근하고 어로드에 가면 6시인데 과연 이 20개가 남아있을 것인가. 이게 또 수량이 100개면 남아있을 것 같아. 근데 20개잖아. 당연히 안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저 퇴근하기 직전에, 저 5시에 퇴근하니까 4시 40분쯤에 어로드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최초로. 정말 어로드에 전화할 일이 뭐가 있어. 그냥 가서 먹고 오면 되는데. 카페에 전화할 일이. 전화해가지고 혹시 부르키숙 남아있나요? 이거 엄청 부끄럽게 부르키숙 남아있나요? 이러면서 그랬더니 남아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10개 정도 남아있어요. 이렇게 다행이다. 근데 이게 이제는 약간 가늠이 되는 이유가 땡땡이들이 일반인들이 많은 것도 있는데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이 좀 시간이 자유로워서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사람보다도 직장에 매여 있거나 뭔가 시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저거 하나 먹겠다고 시간을 빼고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수박 주스 언니가 만들어 주시던 날 점심시간에 그쵸. 진짜 나 밥도 못 먹고 갔거든요. 그래서 은희 언니가 밥도 못 먹고 어떡해 이러길래 게임에서 이기면 수박 주스 한 잔 더였는데 수박 주스만 2잔 먹겠네 이러는 거야. 내가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게임을 이겼더니 그럼 수박 주스 2개 하지 말고 하나 수박 주스 하고 하나는 부르키 먹어도 돼요 이러길래 근데 나는 일단 마음이 급해서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 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촉촉 어로드 쿠키를 좋아하니까 저 촉촉 어로드 쿠키 먹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쿠키 재고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분은 쿠키로 하나 드리라고 제가 점심으로 수박 주스와 촉촉 어로드 쿠키를 그러니까 이게 진심이야. 그냥 게임만 하러 왔으면 맞아. 그냥 이겼으니까 대충 뭐 수박 이렇게 주스 해요. 가져가세요. 그래도 할 됐었는데. 약간 걱정하는 거야. 내가 점심시간에 점심 안 먹고 나왔다. 그러니까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뭐 얘기하면 전부 다 어떡해? 점심시간 언제까지야? 맞아. 그러니까 내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근데 언니가 그날 정말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쵸. 근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얘기를 하면 다 그거를 들어주고 있는 거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근데 이게 내가 앞에 있는 사람한테 진심으로 대하는지 안 하는지는 직접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내 상황까지 점심시간에 왔다니까 밥은 먹었냐고 말해주는 게 그냥 점심시간에 왔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가는 거랑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 맞아. 그래서 자꾸 이렇게 덕질을 하게 되는 게 또 그런 언니의 인간적인 매력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맞죠. 인간 송은이한테 그러니까 처음에는 노래 잘하는 송은이 개그가 좋은 송은이 맞아. 이렇게 가다가 이제 진짜 저는 그거 있거든요. 내가 덕질을 한다라고 하는 기준은 이 사람한테 돈과 시간을 쓰는 거예요. 멋있네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고 이거는 시간을 쓰긴 하지만 돈을 쓰진 않잖아요. 그쵸. 물론 제가 봄으로 인해서 뭐 1원, 2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결제를 한다는 게 되게 큰 의미거든요. 그럼요. 이 사람한테 내가 돈을 쓴다. 그래서 뭐 은희 새끼도 자주 시켜 먹고 어로드도 자주 가고 뭐 은희 언니가 이렇게 이벤트 하면 찾아가고 최대한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내 돈을 쓰기도 하고 내 점심시간을 할애해서 또 시간도 쓰기도 하고 이러니까 나는 송은이 덕후가 맞는 것 같다. 그 직장에서의 그 점심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맞아요. 그날 사실 저희 팀 회식이었거든요. 아하. 근데 제가 전날 미리 얘기를 했어요. 나 혹시 내일 밥을 같이 못 먹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밥 먹고 가세요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진짜 너무 늦어지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내가 어로드에 가는 시간도 늦어질 뿐더러 거기서 만약에 내가 운이 좋아서 뭐 게임을 같이 하게 된다 하더라도 회사에 돌아오는 시간이 너무 늦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날 또 사실은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입맛이 없었어요, 저도. 그래서 밥은 못 먹을 것 같고 맛있게 드시고 오셔라. 저는 볼일 보고 오겠다. 그래가지고 다들 볼일 보고 오시라고 너무 시간에 신경 쓰지 말고 갔다 오시라고. 다행이다, 우리가 다행이다. 팀장이 없는 팀이라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팀원들끼리 서로 약간 누가 한 명이 은행 가면 그냥 잠깐 자리 비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맞아. 약간 우리끼리 연대가 있어가지고 다행이다. 그게 가능한 건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송은이 김숙을 좋아하는 거는 저는 사실 송은이 김숙 선택하라 그러면 엄마냐 아빠냐 근데 사실 저는 우리 집으로 기준을 따지면 엄마냐 아빠냐 하면 엄만데 그냥 보통 이제 하는 말로 관용적인 표현으로 엄마냐 아빠냐 묻는 거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정말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거는 아무래도 접촉이 조금 더 많은 은희 언니. 그쵸. 약간 우리 쪽에서 김숙은 유니콘 같은 존재? 맞아요. 분명히 송은이 김숙이 한 세트인데 보기가 힘들어요. 맞아. 볼 수가 없어. 수견이 맞아. 이벤트를 따로 안 하니까. 그쵸. 근데 진짜 수견이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수견이를 오프라인으로 그냥 비보쇼나 이런 거 말고 니나 내나 지부 있대. 근데 그것도 멀리서 봤지. 은희 언니는 제 바로 뒤에 앉아서 영화 보셨거든요. 그때 저하고 학생님 사이 뒤에. 맞아. 그래가지고 정말 은희 언니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접촉이 많은 사람한테 마음이 조금 더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운명이지. GV를 하는데 맞아. 저하고 학생님하고 둘 다 자리가 되게 뒤쪽이라서 언니들 잘 안 보이겠다 하고 뒤에 앉아 있었는데 은희 언니가 우리 뒤에 앉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맞아. 사실 학생님하고 저의 인연도 거기서부터 친해진 거예요. 그렇죠. 학생님하고. 근데 저도 약간 연애할 때 그런 거 있어요. 갑자기 연애 얘기긴 하지만. 괜찮아요. 네. 장거리 연애라든지 장거리여도 자주 만나면 괜찮아. 근데 자주 못 만나면 이게 마음에서 멀어지면 다시 몸이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런 게 있다가 보니까 그런 연애에 대한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연애를 못하지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연애를 지금은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예전에 연애할 때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갑자기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음. 김숙은 약간 유니콘 존재 같은 거라서 언니 한번 만나고 보고 싶다 생각하지만 사실 송은이 언니를 더 많이 만났기 때문에 맞아요. 송은이 언니한테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우리 갑땡이들 중에서도 사실 이렇게 갑땡이 4명이 있지만 가장 좀 접근성이 쉬운 게 저하고 지천명님은 정수리와 지천명님은 그나마 그래도 수도권 그쵸, 안에 그쵸. 있어서 네. 너무 힘들지만 않으면 너무 시간이 안 되지만 않으면 어떻게든 이렇게 만나서 그쵸. 이제 우리끼리라도 어로드 가서 뭐 이벤트도 하고 우리끼리 맞아요. 저번에 수비 언니. 수원이 생일날 저희끼리 조촐한 생파를 했었죠. 맞아. 근데 막 온 동네방네 다 티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인스타를 올릴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아직 주변에 알릴 용기가 없어가지고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뭐 괜찮아요.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계속 올리게 될 것 맞아, 같은데 이거를 옷도 굿즈 입고 다니고 뭐 굿즈도 붙이고 다니고 하지만 아직 주변에 알릴 용기가 나지 않는 게 사실 있는데 근데 갑땡이 친구가 있다는 게 그게 되게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쵸. 나 혼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사실은 마반장에서 정모했을 때 그때는 나이 얘기를 거의 마지막쯤에 했고 맞아요. 정모를 하는 도중에는 사실 나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송은이 김숙 좋아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지 나이로 서열을 맞아요. 뭐 매기거나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모인 사람들 중에 내가 나이 제일 많으니까 약간 내 밑으로 다 조용히 해 하는 느낌의 사람도 그쵸, 있었어. 그쵸.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분이 불편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분 들어가 있는 정모는 나가지 않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까지 나이로 유세를 떨고 싶지 않은 거예요. 딱 봐도 사실 나이 많고 적음이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땡땡이로 모였는데 여기가 학교도 아니고 뭐 선후배도 아닌데 맞아. 굳이 그거를 나눠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친해져서 언니 동생 하는 건 괜찮지만 맞아. 처음 만나자마자 몇 살이에요? 이거는 난 조금 불편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모를 하는 사이에는 그렇게 뭐 나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고 음. 자리도 다 빠송님 저 안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지천명 앉고 부기 앉고 나 앉고 이랬기 때문에 다 뚝뚝 떨어져 앉아 있었단 맞아.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사실 크게 얘기를 할 그게 없었어요. 그죠? 맞아. 근데 이제 마반장에서의 식사 시간이 끝나고 이제 맞아. 노래방을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게 맞아, 됐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나이 상관없이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긴 했지만 그래도 공통점이 있으면 얘기를 하기가 맞아. 말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호랑이 범띠 뭐면서 얘기하면서 그것도 되게 친구, 자연스럽게 얘기했어.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잘 통하는 맞아. 친구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좀 편하게 더 얘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거는 핵 인싸인 빠스농님이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잘 이끌어가줘서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그냥 무작정 말이 많으면 빠스농님은 약간 정리가 좀 잘 돼. 네, 그래가지고 말 많은 애들 둘이 막 얘기를 하니까 그때 지천명님도 되게 신나가지고 우리 다 동갑이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랑 빠송님이랑 동갑인 걸 먼저 알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천명님이 그럼 우리 다 동갑이네 이렇게 돼가지고 혼자 되게 자연스러웠고 그리고 아마 우리 노래방 갔다가 셋이 같이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 집에 가야 돼서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 같이 가야 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잠깐 지하철 가는 동안에도 우리 너무 재밌게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되게 얘기가 티키타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쪽에서 동문서답을 하면 되게 재미가 없게 되는데 그런 멤버가 조금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는 살짝 좀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마침 간다길래 나도 친구들하고 같이 가야지 해서 나왔는데 그 집에 가는 길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지하철까지 가는 길에서 서로 대화 나눴던 게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갑땡이 방 생겼을 때 너무 좋았을 거예요. 제가 진짜 이런 거는 쓸데없이 잘하는 게 저 이제 나머지 3명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그냥 소환을 한 거예요. 전화번호로 소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부 오픈 카톡으로 이렇게 하다가 나는 그냥 우리 갑땡이들끼리 하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솔직히 이제 뭐 제주도 하나, 그다음에 경기도 하나, 저는 그때 당시엔 대구, 그다음에 또 광주 하나 이렇게 다 뚝뚝 떨어져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갑땡이라는 걸로 약간 조금 내적 친밀감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 빼고 나머지 3명이 다 이제 유자녀 기혼이어가지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공감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보다도 그 3명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저는 조카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저는 제가 아기가 없고 결혼을 안 했어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를 키웠을 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저도 공감, 완전 그 공감 F형이어가지고 완전 감정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런데 맞장구를 엄청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애기들 얘기도 자연스럽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좀 전까지도 사실 갑땡이 방에서 얘기를 했던 게 그렇죠. 티니핑. 네, 티니핑 때문에 요새 많이 힘듭니다. 네,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이게 성별에 상관없이 남자 어린이, 여자 어린이 할 거 없이 티니핑을 다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 회사에서 만드는 것도 벅차거든요. 사실 그 캐릭터마다 한 캐릭터가 하나에 한 10,000원씩 해요. 근데 한 시즌당 제가 봤을 때 한 20 많다고 캐릭터? 는 될 것 같아. 근데 그 캐릭터를 10,000원씩에 팔면 한 캐릭터당 뭐 10개만 해도 지금 한 시즌당 10만원인데 지금 4시즌까지 나왔으니까 40만원이잖아요. 근데 그 걔네들이 사는 게 학교에서 살고 놀이터에 노는데 그 놀이터를 따로 팔고 놀이터가 한 8만원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장소별로 그쵸. 캐릭터별로 근데 이 놀이터가 학교랑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엄마 왜 이게 이어져 있어? 이랬는데 알고 보니 학교가 이어져 있는데 학교는 뭐 15만원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파산핑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서 만드는 것만 해도 그래요. 근데 회사에 그치지 않고 요새 자꾸 플라머를 하셔가지고 맞아요. 제가 어제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메가 커피에서 티니핑 캐릭터 이제 파는데 어제 봤던 캐릭터는 14,900원이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요. 조잡하면 이런 거 조잡하니까 사지 마 이렇게 할 텐데 잘 만들죠. 너무 잘 만들었어. 퀄리티가 이거는 내가 봐도 사고 싶을 정도로 퀄리티 이거 수집 가치가 있다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만들었고 이게 한 6개인가 나왔거든요. 5개인가? 근데 하나는 비밀에 쌓여 있고 나머지는 공개를 했는데 나머지만 모아도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다가 이게 영화의 내용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본 사람들은 이걸 보면 영화를 추억할 수 있어. 그리고 영화 내용을 떠올릴 수가 있어. 티니핑 영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지금 영화를 8월 7일 날 개봉하는데요. 저희 영화 홍보하러 온 건 아니지만 그 영화 시사회를 한번 했었고 시사회가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무대 인사가 또 있었거든요. 티니핑 무대 인사 누가 해요? 티니핑이 나옵니다. 그 캐릭터 옷 입고? 캐릭터 옷을 입고 안에 사람 들어가서?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비밀입니다. 아이들한테는 이 내용은 알려주시면 안 되고요. 그 캐릭터가 나와서 무대 인사를 하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안 되지. 손만 흔들고 사라지는 그 무대 인사를 위해서 그 무대 인사가 영화 개봉 전에 한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 회차 모두 매진이에요. 그러면 혹시 티니핑 영화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아직 개봉 전에 이미 무대 인사를 신청해서 봤습니다. 제가 언니들 영화를 무대 인사를 처음 가봤는데 만화 영화 무대 인사도 이번에 처음 가보게 됐죠. 아니 나 궁금한 게 영화에서는 티니핑 그 핑들이 말을 해요? 말 아주 잘하죠. 근데 이제 무대 인사라서 말 안 하는 거예요? 네, 무대 인사라서 안 하는 거죠. 왜냐면 그 안에 계신 분이 말을 하면 이게 저는 성우분이라도 오는 약간 그게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건 없고 성우분이 오시지 않는 이상 말을 하면 안 되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린이들은 말 안 한다고 뭐 인사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안 하죠. 안 해요? 네, 애들은 그냥 와 이렇게 티니핑이 원래는 조그만데 거인 티니핑이 오기 때문에 그냥 티니핑이 왔다는 사실도 사실 아직 물어보면 기억도 못하는 저희는 5살, 7살인데
엄마만 무대 인사를 간 걸 기억하고 아이들은 아마 기억을 못하지 않을까. 그냥 그 순간이 즐거우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근데 그냥 아이들한테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에 신청을 한 거지만 어쩌냐. 그게 또 메가커피에서 그렇게 영화 관련된 굿즈로 내가지고 그걸로 아니, 돈 꽤나 나갈 것 같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을 하는데 외식하고 나면은 그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아무 데서나 그냥 커피를 한 잔씩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제는 그럼 우리 메가 커피 갈까?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원래 커피를 잘 안 먹지만 어제는 이제 할 일이 좀 많이 편집 지난주에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하느라고 커피를 좀 먹어야 잠을 안 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주문을 하고 더우니까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는데 네. 벽에 뭐 분홍색으로 쫙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팀원분 중에 딸내미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글로 직행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분홍색이네 하고 돌아섰는데 그분은 가서 무슨 캐릭터인지 얼만지 그리고 이거를 음료를 사야 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굿즈만 살 수 있는 건지 다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내가 아 맞다 딸내미 있지. 나는 그래서 사실은 여자 어린이들만 티니핑을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제 또 갑땡이들 얘기하다 보니까 남자 어린이들도 이걸 좋아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갑땡이 방에서 그 남자 아이가 있는? 아이가 있는 그 햄땡이가 좋아한다고 핫쇼핑을 좋아한다고. 근데 핫쇼핑이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메가 커피에서 아마 적혀 있었던 것도 핫쇼핑인 것 맞아요. 같아. 영화 제목이 사랑이 핫쇼핑이거든요. 제목 너무 좋다. 그래서 핫쇼핑을 찾아 떠나는 약간 모험을 그린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핫쇼핑이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 그렇구나.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어린이들을 겨냥한 이런 캐릭터들이 오히려 어른들을 울릴 때가 있잖아. 맞아. 제가 브레드 이발소를 보면서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분명히 애들이 보는 건 줄 알고 그냥 엄마 아빠는 따라갔다가 눈물을 훔치고 있는 여기저기서. 근데 사랑의 핫쇼핑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작년에 두다다쿵이라고 제목 들어봤어. 거기서 그 영화를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이렇게 화장실을 한 장을 이렇게 눈물을 닦고 나온 적이 있어. 이게 분명히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지만 결국 만드는 사람들은 어른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어렸을 때 느꼈던 감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뭔가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좀 저도 이제 브레드 이발소 보면서 참 거기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남는 대사가 이 넓은 베이커리 타운에 내 집 하나가 없다니 이런 대사가 있어요. 신금을 울리네요. 그래서 이거 걔가 진짜. 방을 보러 다니는데 말도 안 되는 진짜 원룸인데 방 안에 화장실이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리가 안 돼 있고 그 최소한 화장실 문은 닫게 해줘야 되는데 그치. 변기가 그냥 옆에 있거나 그냥 막 엄청 뭐 물건을 놓을 데도 없고 침대 하나 겨우 뭐 이런 데를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 넓은 베이커리 타운에 내 방 하나 내 집 하나 없다니 와 진짜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본인 얘기다. 이거는 완전 그 경험담 이런 경험담이다. 근데 만약에 그 에피소드를 만든 작가나 PD가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면 이건 기만이야. 장기야 마냥 싸구려 커피를 마시지만 자기는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없는데 기만이지. 자취 한번 해본 적 없는 그런 그래서 사람들 막 배신감 많이 느꼈다. 싸구려 커피를 마시는데 금수저라고. 하여튼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 얘기할 필요 없고.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막 정말 우리 갑땡이들끼리 되게 자주 연락을 하는 건 아니지만 누가 뭔가 이벤트가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안부라도 물어보고 맞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나는 이 지난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땡땡이들의 인연, 땡연 이게 굉장히 소중하다. 땡연. 제가 그냥 지어냈어요. 땡연. 땡연 마음에 좋죠? 들었어. 네. 이게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사실 땡땡이라고 해서 100명이면 100명이 다 나랑 맞는 거 아니에요. 싫어서 말을 아예 안 섞는 사람도 있고 맞아. 정말 매너 없고 그 얘기 한 번 했었어요. 저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대화를 꺼내면 말을 그냥 무시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나중에 다른 땡땡이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저는 그분이 만약에 참석을 하면 그곳에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사실 저도 불편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나는 나만 힘든 줄 알았어 라고 했는데 네. 일단 저는 그 사람이 왜 불편했냐 하면
땡땡이라서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처음에는. 맞아. 근데 우리가 땡방에서 막 채팅을 하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엄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남의 엄마 건드리면 안 되잖아, 사실. 그거는 근데, 선 넘는 거지. 근데 내가 엄마 얘기를 했는데 뭔가 그거에 사실 제가 안 좋은 거 빨리빨리 잊어버리려고 해서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엄마 얘기를 하는데 뭔가 되게 부정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내가 뭐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하고 그냥 지나갔어. 근데 그 다음에 여러 번 있었어, 그런 일이. 피부쇼 티켓 엄청 치열하니까 다들 긴장 타고 레디고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자기표 한 장 잡아달라고.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나는 그 사람 잘 모르는데 내가 송은이 정수리 들고 있으니까 나를 알아봤을 수도 있지. 근데 모르는 사람인데 너무 통성명 없이 막 들이댄다거나 그런 일도 많았고 우리 그때 비보쇼 기념 카페 할 때 우리 새벽같이 가가지고 나 그 카페 문 여는 것까지 봤잖아요. 맞아. 우리 직원보다 더 빨리 직원보다 더 일찍 왔었잖아. 근데 우리가 들어가려고 줄 서 있는데 새치기 한 거 봤어요? 그분은 진짜 네. 매너가 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공통적으로 왜 저러지? 그러니까. 네. 그래놓고 우리 쪽에 약간 안 되니까 그냥 빠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저도 그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괜히 뭐 누구 싫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쵸. 그냥 나만 조용히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확실히 이게 채팅으로만 봐도 이상한 사람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개인의 취향이 있으니까 뭐 그 사람의 취향이 나랑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이게 지켜야 될 건 좀 지키면서 하는 게 팬으로서도 뭐 우리가 근데 이거를 언니가 좋아서 이 덕질을 하는 거지 굳이 그 사람한테까지 내가 막 내가 힘든 거 참으면서 만날 필요는 없으니까. 맞아. 그래서 제가 이 땡년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이게 오프도 계속 다니다 보면 보는 사람 계속 보잖아요. 맞아요. 항상 만나는 사람이 있어. 핫땡님. 맞아. 그게 너무 웃긴 거는 저희가 세 명이 지금 약간 추려진 게 저는 뭐 오프 있으면 무조건 일단 지천명님한테 혹시 가능해라고 물어보고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고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하는데 학땡님은 거의 모든 오프를 진짜 거기도 가능하면 다 가니까. 진짜 필참이 거기는. 거의 필참이니까. 진짜 시간이 없지 않는 이상 무조건 필참이니까. 근데 제가 그때 리바운드 영화는 보러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가셨죠. 그쵸. 근데 지천명님이 그때 가셨는데 거기도 학생이 있어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주로 오프에서 자주 보이는 사람들끼리 뭔가 이게 연대가 되는 거야. 근데 나오지도 않으면서 말만 하는 사람은 약간 저는 뭐랄까 탈락입니다. 네,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좋게 해서 탈락입니다. 네. 열심히 나오면서 뭔가를 얘기하면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언니들 말 그대로 돈과 시간을 쓰는 건데 굿즈를 사는데도 뭐 열심히지도 않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자기의 여건이 안 되면 여건이 되는 그쵸. 한에서 해도 돼. 근데 내가 오프를 뛸 여력이 안 돼서 온라인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그 뭔가 정말 좋아하는 선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빈말 많이 하는 사람 싫어하거든요, 제가. 애초에 참석할 생각이 없었는데 되게 뜬금없이 저는 뭐 아쉽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는데. 맞아. 근데 나는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또 땡땡이 방 물 흐릴까봐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저 굉장히 화가 많은 사람이어서 특히 덕질에는 제가 또 되게 신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는 안 가면 말을 안 해요. 그냥 잘 다녀오세요 라든지 뭐 제목까지 잘 다녀오세요 하고 그냥 그러니까 좀 클린하게 보내주고 이러는데 제가 뭐 이때 뭐가 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때 회식이 있어서 못 가는데 다른 분들 잘 갔다 오세요 하면 되게 산뜻하고 좋은데 우리가 물어보지 않았어. 왜 못 오냐라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아무도 오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변명을 1절, 2절, 3절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원래부터 뭐 참석 의사가 없었던. 그래서 하여튼 약간 덕질도 하다 보면 참 이게 호불호가 좀 이렇게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덕질을 그만두는 이유를 저번에 정수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게 다 사람 때문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뭐 저 진짜 위기가 있었어. 그 사람 때문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갑땡이 방은 참 좋은 게 갑땡이들은 약간
공통점이 있으니까 맞아. 좀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고 맞아. 평소에는 그냥 그런 자기 사는 얘기 힘든 거 뭐 아기 낳았다 이런 거 축하하다 이런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다가도 언니들 뭐 콘서트 한다 언니들 뭘 한다 그러면 그때 다 같이 또 얘기하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맞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뭐 비밀 보장 한번 들어볼래? 아니면 뭐 비보쇼 하는데 같이 갈래?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 맞아. 부분이 있는데 갑땡이 친구들이 있으니까 나는 좋다. 좋다. 혼자 가도 우리가 뭐 자리를 연석으로 같이 앉지 않아도 자리는 뭐 서로 다른 자리에 따로라도. 앉아도 같이 가고 같이 밥 먹고 근데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게 그런 게 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 방이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긍정적인 좋은 에너지를 주는 방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 제가 말하는 이 땡년은 보면 그건 것 같아요. 땡땡이로 만났어. 우리가 분명히 그냥 취향 때문에 만났는데 그쵸. 이게 이제 사적인 관계까지 되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거예요. 맞아. 처음에는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소문이 언니 좋아하는 누굽니다. 이렇게 만났지만, 나중에는. 우리 뭐 할래? 그렇게 되니까. 맞아. 그게 땡연인 것 같네요. 맞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좀 더 이런 깊은 땡연을 좀 많이 이렇게 형성을 하고 싶어요. 좋죠. 지금까지는 사실 갑땡이들이랑 학땡님 정도까지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오프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이 안에서 다 해결이 그쵸. 되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땡연으로 만났으니 죽을 때까지 땡연으로 쭉 잘 이어가 보자. 그리고 서로 좋은 일, 뭐 힘든 일 있으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와, 근데 지금 우리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예상을 하고 녹음을 시작을 했는데. 맞아요. 지금 약간 1시간 반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중간에 우리가 약간 말을 더듬은 거 좀 빼고 나면 이제 1시간 반이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이쯤에서 이제 오늘의 방송을 정리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지금 오늘 지천명님이 오후에 일정이 있으신데 제가 100회 좀 나와줘라 해가지고 부탁을 드려가지고 시간을 되게 어렵게 빼가지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감사한데 일단 그래도 우리가 1시간을 넘게 녹음을 했기 때문에 편집을 해도 1시간은 나올 거다. 축하합니다. 네,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고 처음에 되게 긴장하시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녹음해보니까 어때요? 저는 긴장하지 말고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우리 대화하던 대로 얘기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초반에 조금 어색하고 약간 얼어있던 게 왜냐면 이제 약간 존댓말을 해야 된다? 정수리? 지천명 이게 입이 안 붙어가지고 그랬었는데 맞아. 또 언니들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시간이 사실 지났다는 게 옆에 시계를 안 뒀으면 모르고 지금 2시간, 3시간도 얘기할 수 있었을 그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저번에도 한번 나올 수 있었는데 그때 일정이 안 돼서 못 나왔던 게 좀 아쉬운 게 그때 왜냐하면 비보쇼 끝나고 나서 우리 이 깊은 감정을 한번 녹음을 해보자 맞아. 했는데 그때 이제 서로 또 일정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온 게 후회될 정도로 저번에 한번 더 나오고 두 번째로 또 나왔으면 더 재밌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고 100회라는 의미 있는 시간을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기회 되면 다음에 나와서 또 수다 떨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다음에는 또 얘기할 게 사실 우리가 늘 있어. 언니들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얘기도 사실은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티인핑 얘기만 해도 시간은 충분히 1시간 채울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티니핑만 얘기해도 그래도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는 사실 3시간도 더 할 수 있는 얘기였지만 일정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하게 돼서 아쉽고 다음에 또 초대하면 그때는 더 재밌게 더 자신있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원래 좀 아쉬워야 다음에 또 나오지. 그렇죠. 사실 재밌는 얘기가 제 블로그에 올린 얘기도 뭐 그 얘기도 할 얘기가 또 업데이트가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풀 수 있게 다음에 또 초대해 주세요. 다음엔 아예 그냥 블로그만 해가지고 한 편 따도 되겠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때 그 아저씨 이후에 또 다른 아저씨가 업데이트가 또 돼가지고 아니 무슨 얘기냐면 그때 지천명님이 블로그에 글을 쓰신 거를 제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보는데 많이 보지 못하고 몇 개 이렇게 보는데 되게 웃긴 이야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너무 웃기다 깔깔깔 하고 다른 친구한테도 링크를 보내줬는데 그 친구가 또 폭소를 한
거예요. 이거 너무 웃긴다. 이 글 쓰신 분 되게 웃기신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또 지천명님한테 이거 친구한테 보내줬는데 되게 웃긴데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간 진상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쵸. 웃긴 아저씨? 진상인데 좀 웃긴 아저씨? 그렇죠. 그 정도는 뭐 그런 귀여운 이야기였는데 수준이죠. 네. 네. 그냥 봤을 때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그런 이유가 있다. 근데 맞아요. 나라도 그랬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어서 귀여운 수준이다.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아저씨가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니까 네, 그런 얘기는 아예 그냥 진짜 나중에 블로그 특집을 해가지고 우리 네. 한번 해봅시다. 네. 진상 특집도 좋고. 괜찮다. 제가 사실 여름마다 그걸 하려고 했거든요.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사람 이야기. 아하. 그 예전에 제가 제 방송 듣는 청취자분 중에 공구리님이라고 그분이랑 같이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름마다 특집으로 할까 했는데 서로 바빠가지고 또 이제 여름이 얼렁뚱땅 넘어가는 중이에요. 조만간 우리 또 날씨 선선해지면 네. 그것도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다단계 뭐 이런 거 길에서 도를 아십니까? 많이 따라가 보고 그런 에피소드도 많아요?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엄마들 사이에서 빨간 펜 있어가지고 빨간 저도 펜에 할 말이 추수한 있기 때문에 있죠. 또 불러주세요. 너무 재밌을 네.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 관계상 이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gmail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나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100회라는 숫자를 제가 채운 거를 굉장히 기념하면서 정말 재미있었던 100회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그렇다면 다음 주 화요일에 101회로 다시 만나요. 안녕!